이재용 같은 경우 천간에 무토가 2개 떠서 무토의 성질도 갖게 됩니다. 이정재의 사주와는 거의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임세령과 이재용은 사실 궁합은 좋은데 너무 일찍 결혼했다는 사실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요새 핫한 정우성을 보면 사주에 목기가 필요한데 없어요. 목기가 기둥으로 들어온 갑인대운에 연예인으로 캐스팅되어서 인생이 뒤바뀐 케이스죠. 이번에 갑진년을 맞아서 등남하고 스캔들 나는 여자들도 전부 을목간목입니다. 고독한 별 태양병화는 유일하게 지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나는 누가 이해해주지 하게 되는 일간입니다. 따라서 정착을 잘 못하는 일간이기도 해요. 최근 일본을 뒤집어 놓은 불륜 사건의 남자 배우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병화입니다. 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천재성을 보여주는 게 병화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고흐, 스티브 잡스로 나타났죠. 지성의 별이라는 수일관도 역사적으로 이런 임팩트를 주진 못했습니다. 비록 히틀러 같은 악인이었어도 병화는 그 마지막조차 지지부진하지 않고 화끈합니다. 토기운이 가득한 히틀러는 수기운이 가득한 에바 브라운과 죽기 40일 전에 결혼했습니다. 히틀러가 많은 여자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애했고 죽은 후에나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인은 동반 자살, 당시 히틀러의 나이 56세였고 에바 브라운은 33살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죽음과 삶은 종이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토와 임수가 천생연분이라고 했을 때 반기를 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중반부터 궁합의 예외에 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 궁합 중에 유일하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크기와 깊이 면에서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토와 임수 모두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키우지만 그래서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라고 묻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병화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것을 꺼내놨을 때 이해받을 수 있는 서로가 있어요. 하느님이 만물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 것처럼 무토 임수는 세상에 이미 규정된 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들 게 많은 것입니다. 음간은 이미 완성형이라 규정된 데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간과 음간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래 지낼수록 이 생각 근본의 차이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경금과 간목은 음에서 양으로 가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문지기이기도 하고 또한 정착하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정착과 안정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 둘은 물상을 놓고 봤을 때 10간 중 결혼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간이기도 해요.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공간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병화, 무토, 임수처럼 완전한 양간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일간보다는 완성형의 음간과 오래 지내도 잘 맞는 면도 많습니다. 음간들은 우리 규정된 이것을 잘 지켜나가자. 이 안에서 좀 더 잘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간이 음간을 만나 결혼을 하면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규정된 것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음간들은 유지와 경쟁에는 좋지만 판을 뒤집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우두머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음간이 사주에서 편관을 보면 거의 관살이 돼버리지만 즉 강하게 극을 받지만 궁합에서 편관의 성분은 도리어 이 완성형의 단단한 음간에게 움직임과 성장을 돕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에게 신금은 단호함과 확고한 주관이 매력으로 다가오고 신금에게 정화는 융통성과 융화력이, 정화에게 개수는 확고한 자기 세계에 기반한 재능이, 개수에게 기토는 불안을 잠재우는 규칙성과 일관성이, 기토에게 을목은 상반된 여러 스펙트럼의 공존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간 궁합론의 예외적인 케이스 중 2가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간 궁합론을 보다가 년, 월, 시의 천간에 그 글자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걸까? 만약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일간 경금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천간에 다른 똑같은 10간이 2개 이상 있으면 그 10간의 특징도 많이 띄게 됩니다.
비율로 정확히 따져보자면 일간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월, 일, 시의 천간을 다 합쳐도 얘 하나의 특성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간의 중요도를 55%로 본다면 시간이 20%, 월간이 15%, 년간이 10% 정도로 보면 얼추 맞습니다. 따라서 일간을 제외한 천간에 특정 글자가 많으면 그 일간의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김민희를 보면요. 보통 개수들은 눈이 땡그란 느낌이고 임수들은 흐릿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김민희는 천간에 임수를 2개나 띄웠다 보니 개수보다는 임수 느낌을 훨씬 많이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음간이 양간을 천간에 바로 옆에 끼고 있으면 그 양간과 마찬가지로 보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정재는 천간에 임수를 2개 띄운 경금이에요. 양간은 그 자체로 강해서 주변에 뭐를 띄우더라도 일간의 성질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정재는 여전히 외모에서부터 경금의 느낌이 낭낭합니다. 다만 경금이 이렇게 천간에 임수를 얻으면 금수쌍청이라고 해서 맑아집니다. 아주 깨끗한 칼이 되는 거죠. 다만 칼도 물기운이 너무 많으면 가라앉거든요. 이런 경우는 병화와 무토로 구제해야 하는데 이정재 같은 경우는 운의 흐름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충해서 구제하고 있는 팔자입니다. 일간론의 기토를 언급하면서 수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기토의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기토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논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천간의 간목을 2개나 띄우고 있습니다. 기토와 간목은 특히 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간목의 특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2개나 띄우고 지지까지 양기가 충만하니 수지는 외모도 성격도 음보다는 양의 느낌이 훨씬 강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궁합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될지 벌써 이해가 조금 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간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강하게 해당 글자를 2-3개 갖고 있다면 그 글자를 기준으로 일간 궁합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세령 같은 경우 지지에 인사, 신, 사명사를 깔고 있는데요. 사명사를 사주에 완비하고 나오면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임세령은 이 형살 작용으로 인해서 임수가 약해질 때가 있고 사주 다른 자리에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수기운이 강한 이정재에게 끌리게 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세령 나왔으면 이재용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재용 같은 경우 천간에 무토가 2개 떠서 무토의 성질도 갖게 됩니다. 이정재의 사주와는 거의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삼성간은 예전에 면접관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을 앉혀놨을 정도로 사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궁합을 안 봤을 리 없습니다. 임세령과 이재용은 사실 궁합은 좋은데 너무 일찍 결혼했다는 사실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주 상담을 받을 때 늦게 결혼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결혼운이 아주 안 좋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일찍 결혼해도 100년 해로 할 수 있는 사주가 극히 드뭅니다. 2번째 예외는 단순하게 나한테 없는 오행을 저 사람이 갖고 있거나 이미 내 사주에 많이 갖고 있는 오행이 저 사람의 일간이라면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인데 이미 사주에 토가 많으면 토일간에 끌리기보다 부담스러움이 더 크고 수일간이 사주에 금이 하나도 없다면 생하는 금일간이라도 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오행에 많고 없음에 따른 예외는 사주의 희신, 기신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주에 아예 없는 오행이 있다. 혹은 누가 봐도 사주에 너무 많은 오행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적중률이 높지만 애매할 경우에는 단지 어떤 오행이 좀 더 많다고 해서 혹은 좀 없다고 해서 그게 내 사주에 좋은 오행인지 아닌지 즉 희신인지 기신인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우침이 덜한 사주의 경우는 자세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 가능한 범위 내의 이야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2번째 케이스도 예시를 보겠습니다. 요새 핫한 정우성을 보면 사주에 목기가 필요한데 없어요. 목기가 기둥으로 들어온 갑인대운에 연예인으로 캐스팅되어서 인생이 뒤바뀐 케이스죠. 이번에 갑진년을 맞아서 등남하고 스캔들 나는 여자들도 전부 을목, 갑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사 빠진 베이글남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권상우를 좋아했는데요. 권상우는 화토기운이 낭낭해서 금수기운이 필요한 사주이고 손태영은 금수기운이 낭낭하니 이 수기운을 막아줄 화토기운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게다가 일간 갑기합에 일지육합이 들어서 시간 없이 직관적으로 봐도 보완이 굉장히 잘 되는 궁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일간 총정리하고 일간궁합 예외적인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황송할 정도로 수준 높고 정성 어린 댓글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편 한 편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